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심화 강의를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또 요약 강의, 5월, 6월 요약 강의를 합니다. 요약 강의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없죠. 우리가 보던 교재를 계속 똑같은 교재를 계속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 그대로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좀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 조금씩 이제 보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요. 충분히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쉬운 내용들은 뭐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래서 좀 그러나 이제 한두 번 보고 또 더 모르는 내용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자세히 또 보고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심화 마지막 강의 하면서 맨 뒷부분 집합건물 등기부를 못했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집합건물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러니까 구분건물 등기죠. 우리 교재를 보면 139페이지에 있는 구분건물 등기부를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요약집 거기 139페이지를 보죠. 139페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앞에 이제 지적보고 들어가고 할게요. 자, 먼저 구분건물의 개념부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하는데, 이제 139페이지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독자적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면서 아니면 전체적인 문제를 물으면서 한두 지문이 끼어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구분건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건물법, 민법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그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요 내용은요, 우리 넘기시면 또 그림들이 다 있어요. 그림들이 다 있으니까 그 140페이지에 이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그림이 있고, 설명은 이제 13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140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자, 5층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오른쪽은 104제곱미터예요. 오른쪽이 조금 더 커 보이죠? 왼쪽은 84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하면은 뭐 34평형, 40평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건물을 지었는데요. 자, 지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이것을 분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임대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을 소유자가 분양할 것이냐 임대할 것이냐는 값 차이인 거죠. 그래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갔을 테니까 건축비에 목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분양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분양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해서 분양을 해요. 근데 오른쪽 분양을 통해서 건축비를 다 이제 충당을 했어요. 충당을 했으니까 왼쪽 건물은 굳이 분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월세 받으면서 이제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왼쪽 건물은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하게 되면 소유자는 한 사람이라는 거죠. 소유자는 한 사람이고 여기 이제 임차인들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독 건물이 돼요. 임대만 했으니까 소유자가 한 사람이니까. 근데 오른쪽 건물은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했다는 것은 나누어서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1호, 102호, 201호, 202호 나눠서 팔았다는 거죠. 분양을 했다는 거잖아요. 분양을 하면 이제 구분해가지고 소유자가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분 건물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구분 건물이 있는 이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고 해요. 그럼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 안에 구분 건물이 있다는 것이니까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 안에 구분 건물이 있다는 것이고, 구분 건물이 있다는 것은 이 건물이 집합 건물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은 그냥 동일한 의미로 보셔도 돼요. 그러면 자, 임대를 할 수도 있고 분양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소유자 자유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분양을 했을 때만 이것을 우리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거죠. 임대만 하면은 소유자가 한 사람이니까 단독 건물이 되고요. 그럼 우리가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죠. 여러분 집합건물법에서 나오는 거죠.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은요, 구조상 이용상 하나하나가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독립적이에요. 다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독립성만 가지고 구분 건물이 되는 건 아니고 소유자가 구분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구분 행위가 뭐예요? 바로 분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상 독립, 이용상 둘 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은 있죠. 똑같이 생겼으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은 있지만은 오른쪽 건물은 분양을 했으니까 구분 건물이 되지만 왼쪽 건물은 임대만 했으니까 단독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으로 소유자의 구분 행위 그러면 대표적인 게 분양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분양. 이랬을 경우에 이제 구분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 여러분 그 책에서는 이제 13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의의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요, 이거를 분양을 할 것이냐, 임대를 할 것이냐는 소유자 자유잖아요. 따라서 반드시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을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분양을 하고 싶으면 구분 건물로 등기할 것이고, 그냥 임대만 할 생각이면 단독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소유자 자유다.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구분 건물로 등기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주관적 구분 행위인 소유자의 구분 행위, 분양을 했을 경우에만, 분양하는 의사가 있었을 때만 구분 건물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단독 건물 같은 경우는 등기 기록을 보니까 단독 건물 같은 경우는요, 한동 건물의 표지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소유자인 갑구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자 있으면 을구 나오고, 일반적인 건물 등기 기록하고 동일하겠죠. 이것은 단독 건물이니까 소유자가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일반 건물하고 동일해요. 우리가 2층 주택이나 5층 주택이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등기부가 생긴 것은. 그래, 똑같이 이제 취급하면 되니까 이건 더 이상 우리가 다룰 필요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제 구분 건물만을 다루는 거죠. 구분 건물. 분양을 했을 경우에 구분 건물. 그래서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었을 때 이제 구분 건물 등기부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것이 구분 건물이었을 때, 분양을 통해서 구분 건물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있어서, 먼저, 한동 건물, 이게 우리 건물을 세는 단위를 이제 한동, 두동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만들어요. 그러면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요, 한동 전체를 이제 표시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이건 5층 건물로서 단순히 이제 축약만 해놨는데, 이 건물은 5층 건물로서 1층은 몇 제곱미터고, 2층은 몇 제곱미터고, 3층은 몇 제곱미터고, 한동 건물을 이제 표시하는 부분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이 만약에 단독 건물이었다, 임대만 한 단독 건물이었으면요,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갑구가 나오겠죠. 소유자가 누구냐? 갑구가 나오겠죠. 단독 건물이었으면,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만 했으면 갑구 일구가 나올 텐데, 자, 이 건물은 구분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 이 부분 우리는 전유 부분이라고 하죠. 그래, 자기만 소유하는 전유 부분이요. 그럼 전유 부분마다 소유자가 다를 거 아니에요. 전유 부분마다 소유자가 다를 테니까 이 전유 부분마다 갑구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단독 건물이면 갑구가 그냥 하나만 나올 텐데, 구분 건물이니까 전유 부분마다 소유자가 다를 테니까 전유 부분마다 갑구를 따로 둬야 돼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마다 100일로만 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유 부분마다 을구도 따로 둬야 되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왼쪽은 84제곱미터고요. 오른쪽은 104제곱미터 라인이니까 101호하고 102호는요. 표제부도 틀릴 수 있는 거죠. 면적이 틀리잖아요. 면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 전유 부분마다 면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유 부분마다요. 표제부도 따로 둬야 돼요. 그래서 한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둔 다음에 각 전유 부분마다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각 전유 부분마다요. 101호는 84제곱미터로 돼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갑구, 101호의 갑구, 101호의 을구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어요? 102호의 표제부 갑구, 을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02호는 이제 104제곱미터로서 이렇게 나오겠죠. 소유자는 누가 되고, 여기 뭐 저당권자가 있으면 을구로 기록하겠죠. 그 다음에 뭐요? 이제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이제 쭉 나오게 되겠죠. 집합건물 등기부, 즉 구분건물 등기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동건물 표제부가 있으면서 각 전유부분마다 다시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제부가 두 개가 있죠. 한동건물 표제부가 있으면서 각 전유부분마다 표제부를 따로 두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표제부에는요, 우리가 건물 등기로 표제부에는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는 이 건물은 어디에 있는 건물로서 소재 지번이 먼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건물로서 몇 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런 것들은요. 소재 지번은 다 동일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다. 서초동 100번지다라고 했으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건물의 101호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건물의 102호는 계속 반복해서 적을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각 전유부분 표제부에 공통적으로 기록되는 내용들은요, 한동건물 표제부에 한 번만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동건물 표제부에 소재 지번을 적어요. 그래서 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에 있는 5층 건물은 자, 101호는 84제곱미터로서 누가 소유고 누가 저당권이 있고, 102호는 104제곱미터로서 소유자가 누구고 저당권자가 누가 된다.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전유부분 표제부에 공통적으로 적을 내용들은 한동건물 표제부를 뽑아서 한 번만 기록해요. 그래서 표제부가 두 개가 있는데, 소재 지번은요, 모든 전유부분 표제부에 공통적으로 적을 내용이니까 한동건물 표제부에 한 번만 적고요. 그 다음에 각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건물 번호를 붙이겠죠.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자, 요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자, 139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은 이제 개념이죠.
구분하여 소유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 건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구조상, 그러니까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그다음 구분행위 두 개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다음 3번은 좀 전에 했죠. 구조상, 이용상 따라서 독립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독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이거는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 건물로 또는 단독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그다음에 4번은요.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해서 한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먼저 두고요.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두죠. 그다음에 각 전유부마다 표제부 값고 일부를 둔다. 그 밑에 보시면 소재 지번은 한동 건물 표제부에 한 번만 적으면 되고 각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그 건물 번호를 기록한다는 거죠.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있고요. 자꾸 이게 더 커져가지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기 기록을 둘 때는요, 요게 독립된 다 소유권의 객체잖아요.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만은 한동 건물 안에 있는 구분 건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 기록을 편성을 할 때는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따로 둔다고 했어요.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두지만은, 그러면 여기서도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여기를 다 각 전유부마다 다 따로따로 등기 파일을 두냐? 그건 아니고 한동 건물 안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등기 기록을 편성을 할 때는요, 이 전체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파일을 둡니다. 그래서 한동 건물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요, 한 개, 우리가 등기 기록이라는 것은 등기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마다 등기 파일을 따로 두지만은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요, 한동 전부에 대해서,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파일을 둔다. 그러니까 하나의 등기 파일 아래 이제 쭉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따로 등기 파일을 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그 밑에 그 동그라미 5번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럼 다만 이것이 전체가 이제 하나의 등기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요, 우리가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할 때요, 증명서를 할지 열람할 때요, 그러면 내가 102호가 궁금해서 102호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급을 청구했습니다. 신청했어요. 그럼 증명서 발급 신청하면 101호부터 502호까지 전부 다 나오느냐? 우리는 이 사람은 102호만 궁금하지 101호나 뭐 301호, 501호는 궁금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열람이나 등본 발급 받을 때는요, 이때는 102호를 신청하면요, 101호는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2호만 1등기호로 봅니다. 다만 전유부분 표제부에 기록된 내용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각 전유부분에 공통적으로 적을 내용들은 한동 건물 표제부에 뽑아서 한 번만 기록하기 때문에요, 한동 건물 표제부도 함께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사항만을 1등기구로 보고 이것을 열람 또는 등본 발급해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에 401호가 궁금하다 그러면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 401호 것만 나온다는 거죠. 301호나 201호 건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편성을 할 때는요, 전체를 하나의 등기 파일로 편성을 하지만 열람이나 등본 발급할 때는요,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사항만을 1등기구로 보아서 열람이나 발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살면서 보통 아파트 많이 사시죠. 그래서 501호 궁금하면 501호만 나와요.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 601호, 701호까지 나오지는 않죠. 자, 그 내용이요, 이제 6번에가 있는 내용이고, 6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열람이나 발급받을 때는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 해당 전유 부분 표제부만 1등기호로 전유 부분에 관한 사항만 1등기호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등기 기록이 이렇게 구성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전유부마다 101호, 102호, 201호, 201호 쭉 나가면 맨 마지막에는요, 501호, 502호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을구에는 기록할 사항이 없으면 따로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을구에 뭐 전세권자가 들어온다든지 저당권자가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기록을 하겠지만은 따로 을구에 기록할 사항이 없으면요, 갑구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먼저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자들이 이제 가, 물, 병 이런 사람들이요, 각 101호는 갑이, 102호는 을이 이런 식으로 분양을 받았어요. 자, 분양을 받은 다음에 건물이 신축이 되면요, 이 분양받은 사람들이요, 바로 원시 취득을 합니다. 원시 취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분양이죠. 건물을 지은 다음에 분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 분양사무소 가게 되면, 분양한다고 분양사무소 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분양사무소만 딸랑 있잖아요. 아파트 짓지도 않았죠. 토지공사도 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분양부터 받죠. 분양부터. 그럼 우리가 계약금 내면요, 그 계약금 가지고 공사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도금 내면 그 중도금 가지고 1층 올리는 거고요. 또 중도금 몇 차 중도금 계속 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중도금 내면 또 1층 올리는 거고, 또 중도금 내면 한 층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분양받은 사람의 돈 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올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아파트 지은 다음에 우리한테 분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파트는요, 누구 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시공사 얘들 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분양받은 사람들 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분양받은 사람들 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건물이 다 완공이 되면은요, 그 분양받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원시 취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101호는 갑이 분양받고 102호는 뭐 을이 분양받았다. 그러면 건물이 완공되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원시 취득을 해요. 이 사람들 돈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원시 취득을 하니까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존 등기를 하려고 해요. 처분하려면 보존 등기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4층까지 사람들은요, 보존 등기를 하려고 해요. 팔고 싶어가지고 이제 팔 수도 있고 하니까는 보존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5층 사람들은요, 자기들 아직 팔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팔 생각이 없으면 보존 등기를 미리 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층 사람들은 등기를 할 생각이 없고요. 4층 사람들만 등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5층을 제외하고요, 4층만 등기를 할 수, 4층까지만 등기를 통해서 이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4층까지만 등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요, 우리가 한동건물 표제부가 먼저 나오는데 여기는 5층 건물이라고 나오잖아요. 5층 건물이라고 나왔는데 뒤에 표제부를 보니까요, 4층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5층 사람들이요, 보존 등기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표제부는 반드시, 이거 표제부죠. 이 표제부는요, 반드시 동시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앞뒤가 맞게 되니까. 그래서 표제부는 반드시 동시에 만들어져야 돼요. 동시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5층 소유자들이 표제부 등기는 동시에 신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5층 사람들이 표제부 등기를 동시에 신청을 안 해줘요. 아파트 사람들이 전부 다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안 하면은 5층이 표제부가 등기가 안 되면요, 4층까지도 등기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요, 4층 사람들이 동시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4층까지의 주민들이요, 5층 사람을 대신해서 대위해가지고 표제부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표제부 등기가 됐다고 해서 이 소유자들이 손해보는 건 없잖아요. 손해보는 건 없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에서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분건물 표제부, 그 표시에 관한 등기예요. 이 표시에 관한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만들어져야 돼요. 한동건물 표제부하고 전유부분 표제부가 앞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동시에 만들어져야 돼요. 반드시 동시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5층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5층 사람들을 대위해서라도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분건물 등기부가 나오면요, 구분건물 등기는 표제부 등기, 즉 표시에 관한 등기는요, 다 대위가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표제부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파트 사람들이 다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일부 아파트 사람들이 나머지 아파트 사람들, 주인들이죠, 소유자들을 대신해서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건물에서 표시에 관한 등기 나오면요, 다 대위가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나아가서요,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있다가요, 대지권의 변경,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갈 텐데, 대지권도요, 뒤에서 보겠지만 이것도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예요. 표제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대지권에 변경하는 등기, 이것도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자, 생각해보죠. 이 구분건물 소유자들은 이제 토지에 대한 대지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101호, 102호, 201호, 202호부터 이제 502호까지요. 그러면 502호까지요. 대지권을 다 합치면 어떻습니까? 대지권을 다 합치면은 1이 나와야 되겠죠. 대지권비를 다 합치면 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지권이 변동이 될 수도 있어요.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대지권이 늘어나요. 그럼 어떤 사람 반드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동시에 신청이 되듯이 이거 신청하고 나중에 이거 신청할 수가 없는 거죠. 1이 초과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1 미만이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대지권을 변경할 때는 누군가가 증가가 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동시에 대지권을 변경하는 등기도 반드시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돼야 되는데 아파트 사람들이 동시에 다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으니까 대지권의 변경 등기도요, 다른 일부 사람들을 얼마든지 대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멸실 등기요. 이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으면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되잖아요. 아파트 사람들이 다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가서 다른 사람들을 대위해서라도 얼마든지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제부, 이게 다 표제부에 하는 등기들이에요. 표제부에 하는 등기들은요, 다 이렇게 대위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돼야 되기 때문에 대위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때 표시에 관한 등기를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되고 대위할 수 있는 것인데요, 보존 등기까지요, 동시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5층 사람들은요, 자기들 처분하고 싶으면요, 지금 아직 처분하고 싶지 않으면 보존 등기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5층에 500이라고 502호는 보존 등기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표제부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동건물 표제부하고 앞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표제부만 반드시 동시에 되면 되는 것이지 이 갑구, 을구까지 반드시 동시에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존 등기를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존 등기는 대위할 필요도 없어요. 대위해서도 안 되고요. 이 사람이 보존 등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사람 소유자가 알아서 하는 문제지 101호 소유자가 이 사람하고 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대위가 안 되고 그러나 표제부 등기는요. 동시에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한동건물 표제부하고 앞뒤가 맞기 위해서 이건 동시에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대위할 수 있지만 보존 등기는 대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01호, 502호 소유자가요.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요. 등기기록은 어떻게 되냐면요. 501호, 502호는요. 표제부만 있는 거예요. 표제부만. 그러니까 101호, 102호, 201호, 202호는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501호, 502호 사람은 보존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요. 501하고 502호는 표제부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501호 소유자가 처분하고 싶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그때 이제 갑구를 만들면 되는 거죠. 갑구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표제부 등기, 표시에 관한 등기가 동시에 대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1, 2, 3번이죠. 1, 2, 3번. 그래서 표시에 관한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대위에서라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 내용이 넘기시면 방금 설명했던 것들이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구분 건물 그러면요. 이 건물 자체가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유 부분이 있죠. 나만 소유하는 부분이 전유 부분이죠. 우리가 보통 전용 면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유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 건물 안에는요. 공용 부분이 있죠.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 공용 부분은 다시 둘로 나눕니다. 구조상 당연히 공용 부분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동으로 소유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공동으로, 구조적으로 구조상 당연히 공용 부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기 140페이지 있죠. 구조상 공용 부분, 법정 공용 부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구조상 공용 부분은 아예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등기를 하는 이유는 거래를 위해서 등기를 한다고 그랬죠. 항상 등기를 하는 이유는 거래예요. 그럼 거래될 수 없는 건 등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괜히 등기를 통해서 거래될 가능성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요. 거래될 수 없는 것들은 아예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단만 사고 팔고 아파트 복도만 사고 팔고 이런 일 없잖아요. 이렇게 사고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상 공용 부분은요.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사고 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도록 등기를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조상 공용 부분은요. 아예 따로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가 안 돼요. 다만 우리는 이제 구조상 공용 부분은 도대체 몇 제곱미터냐 이것은요. 우리 이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한동건물 표제부에 여기 면적이 나오죠. 그러면 1층 전체 면적이요. 200제곱미터다 이렇게 나와요. 1층은 200제곱미터다. 근데 1층의 전유 부분 101호가 84제곱미터고요. 102호가 104제곱. 그러면 너무 커버리네요. 그러니까 1층이 만약에 230제곱미터. 1층이 230제곱미터다 이렇게 나오면은 101호가 84제곱미터고요. 102호가 104제곱미터예요. 그러면 1층에 101호하고 102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조상 공용부는 얼마가 되겠어요? 230 빼기 84 빼기 104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구조상 공용부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1층에 전체 면적에서 전유 부분을 빼버리면 구조상 공용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구조상 공용부분이 몇 제곱미터가 되는지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등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조상 공용부분은 별도의 등기 능력이 없다. 이 말은 별도로 등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규약상 공용부분은 좀 다릅니다. 그러면 구조상 당연히 공용 부분이 되는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요. 자, 이게 10개 이제 구분 소유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요. 이제 왼쪽을 101호라고 하고요. 오른쪽 이제 102호라고 했을 때요. 이 사람들이 분양하는 과정에서 구분 소유자들이요. 이 102호에 대해서는요. 따로 분양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했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당사자 자유잖아. 이게 뭐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요. 102호는 그냥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자.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으로 만들자는 거죠. 뭐 사랑방을 만든다는 식 해가지고 아파트 소유자들이 다른 건 다 분양을 하면서 102호는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102호는 원칙적으로 분양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는 전유 부분이에요. 그렇죠? 전유 부분. 구조상으로는 전유 부분이지만은 당사자들의 규약에 의해서요. 공용 부분으로 만들었죠. 이것을 우리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구조적으로는 전유 부분이어가지고 얼마든지 분양이 가능했지만 당사자들이 규약에 의해서 부분 소유자들이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요 구조상으로는 전유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있었던 것이죠. 분양이 가능했던 거예요. 분양이 가능했던 것인데 규약에 의해서 지금 공용 부분이 됐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용 부분은 여러분이 민법 집합법률법에서요, 전유 부분과 분리돼서 처분될 수가 없는 것이 공용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은 절대적으로 전유 부분과 일체성이 있고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함께 이제 세트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은요, 구조상으로는 처분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규약에 의해서 그냥 공용 부분이 돼서 처분을 따로 못하게 만들었을 뿐이고, 나중에라도 규약을 폐기할 수가 있겠죠. 폐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거 분양하자. 분양하고 그냥 우리들 나눠 돈 갖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것은 처분 자체가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규약에 의해서 처분이 지금 못하게 막아져 있을 뿐인 것이지, 규약만 폐기하면 얼마든지 다시 또 분양이 가능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는 이것은 규약만 폐기하면 얼마든지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 기록을 둬요. 등기 기록을 둡니다. 그래서 규약상 공용부분은요, 규약상 공용부분은요, 이렇게. 원래 배기호를 처음부터 만들 때요. 처음부터 만약에 배기호를 규약상 공용부로 만들어 버렸으면요, 등기 기록을 두지만은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위해서요, 규약상 공용부만 분리돼서 처분된다든지 분리돼서 저당권이 설정돼서 경매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갑구일구는 두지 않고요, 표제부만 둬요. 그러니까 등기 기록을 두죠. 처분이 가능하니까. 규약만 폐기하면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 기록을 두긴 두되,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위해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표제부만 둔다는 거죠. 만약 갑구를 둬버리면요, 전유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만 분리해서 처분돼 버릴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도 그 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일호는 몇 지분, 200일호는 지분이 얼마, 300일호는 지분이 얼마, 이렇게 적어 놓으면요, 이 지분만 따로 분리돼서 처분돼 버릴 가능성이 있고, 지분만 따로 저당권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요, 표제부만 두고 갑구일구를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처음에는 분양을 했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배기호가요, 누군가 P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여기 Q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양이 돼가지고 있는데요, 배기호 이 주인이요, P라는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못질을 해요. 다른 아파트 소유자들이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의결권의 4분의 3에 의해서요, 매수 청구를 합니다. 여러분 집합법률법에서요, 4분의 3에 의해서 매수할 수 있죠. 이 아파트가 현재 시가가 10억이다 그러면 10억 줘서 쫓아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10억 줘서 쫓아내버려요. 그럼 쫓아내버린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것을요, 그러면 10억 줘서 쫓아낸다. 그러니까 십시일반 하는 거죠. 얼마씩 내가지고 씁니까? 이 사람은 10억 줘서 쫓아내버려요. 시가로 이제 매수를 사버리는 거죠. 강제로. 사람도 쫓아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용부분으로 만듭니다. 규약상 공용부분. 그러면 규약상 공용부분이 되면 아까 설명드렸죠. 표제부만 두고 갑구일구를 두지 않는다고 했죠. 갑구일구를 둬버리면 분리돼서 처분될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럴 때는 다 말소를 해요. 원래는 분양을 했던 것을 규약상 공용부로 만들어버리면요, 갑구일구를 말소하고요, 표제부만 둔다는 거죠. 그래서 표제부만 두면서 여기다 뭐라고 적느냐, 이건 공용부분이라고 적어요. 그래서 규약상 공용부분은요, 표제부만 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갑구일구를 따로 두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규약상 공용부분은 규약에 의해서 공용부분이 됐을 뿐, 성질은 전유 부분이기 때문에 처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래서 등기 기록은 두지만은 전유 부분과의 절대적 일체성을 위해서 따로 갑구일구를 두지 않고 이미 뒀던 것이면은 말소를 해버리고, 처음부터 규약상 공용부로 됐을 경우는 아예 갑구일구를 만들지 않고 표제부만 둔다는 거죠. 표제부만.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규약상 공용부분의 뜻에 등기 해가지고요, 전유 부분 표제부, 이 배기호는 규약상 공용부분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규약상 공용부분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요거 관련해서 아까 방금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오른쪽에 그림이 있고요, 오른쪽에 신청 절차 해가지고요, 자, 규약성 공용부분을 아파트 소유자들이 규약성 공용부로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아파트 소유자들 자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공용부의 뜻에 규약을 가져와 가지고요, 공용부이란 이제 뜻의 등기를 이제 하는 거, 신청하는 거죠. 근데 만약 이 과정에서요, 저당권자가 있었어요. 그럼 저당권자가 있는데 마음대로 공용부로 해가지고 이 사람 돈도 못 받았는데 말소되면 안 되겠죠. 혹시 저당권자가 있으면요, 이 사람의 승낙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가가 10억인데요, 3억짜리 저당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10억을 줄 때 바로 이 사람한테 10억을 주면 안 되겠죠. 3억을 먼저 Q라는 저당권자한테 줘서 승낙서를 받은 다음에 나머지 7억 원을 이 사람한테 주겠죠. 그리고 그것을 말소를 해버려요. 말소를 합니다. 자, 등기 실행해가지고 보면요, 등기 기록 중 표제부에 공용부라는 뜻을 기록하고요, 갑구일구는 다 말소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규약상 공용부분은 표제부만 두고 갑구일구를 두지 않는다. 결론은 이거예요. 표제부만 두고 규약상 공용부분은 갑구일구를 따로 두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구조상 공용부분하고 다른 점이죠. 구조상 공용부분은 아예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등기기로 자체를 두지 않고, 규약상 공용부분은 규약만 폐지하면 얼마든지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기록은 2대, 전유부분과의 절대적 일치성을 위해서 표제부만 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규약상 공용부분은 배기원은요, 이렇게만 돼 있어요. 배기원은 규약상 공용부분이라고 적어놓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제 이걸 공동으로 사용했는데 더 이상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히 관리비만 나갈 거 아니에요. 야, 그냥 팔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살 때 공용부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요, 이걸 그냥 규약을 폐지하고 그냥 이걸 분양을 다시 하자는 거죠. 팔자. 자, 그러면 규약상 공용부를 폐기를 합니다. 폐기를 해가지고 을이라는 사람한테 팔아요. 규약을 폐지하고. 규약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이라는 사람한테 양도를 해요. 자, 그러면은 규약이 폐지됐기 때문에 다시 전유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규약상 공용부를 취득한 사람이 되죠. 다시 이제 전유 부분이 되잖아요. 그럼 전유 부분이 되니까 다시 갑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갑부를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유 부분이 됐으니까 갑부를 만든 다음에요. 그럼 갑부의 1번은요, 1번은 항상 보존등기라고 했죠. 자, 을이라는 사람은요, 원시 취득한 게 아니죠. 이 사람들로부터 승계 취득을 했잖아요. 승계 취득을 했으니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규약상 공용부분을 취득한 사람은요, 없었던 갑부를 새로 만들어서 새롭게 자기 앞으로 갑부를 만들기 때문에 언제나 보존등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규약상 공용부를 취득한 사람은 보존등기라는 것이지 따로 이전 등기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반가로 4번에 있죠. 규약상 공용부라는 뜻의 등기에 말소 등기 해가지고 밑에 있죠. 공용부분을 취득한 사람은 지체 없이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는 거죠. 자, 보존 등기는 신청은요, 보존 등기는 언제나 단독 신청입니다. 보존 등기는 언제나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하러 갈 때 뭘 들고 가야 되겠어요? 폐지된 규약 들고 가야 되겠죠. 폐지된 규약 들고 가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럼 단독 신청해서 그러면 다시 이제 공용 부분이 됐잖아. 아니, 전유 부분이 됐죠. 전유 부분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말소를 해야 되겠죠. 공용 부분이 아니고 전유 부분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전유 부분이 되겠죠. 전유 부분이.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규약상 공용 부분을 취득한 사람은 이전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보존 등기라는 거죠. 없었던 갑부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을한테 이제 팔았어요. 근데 또 이제 또 이런 거예요. 을이 샀는데 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못 질만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17일만 돈 모아가지고 이 사람 또 쫓아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쫓아내버리고 다시 공용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공용부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갑부를 또 말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병이라는 사람한테 다시 팔아요.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규약을 폐지하고 다시 병한테 팔면은 병 앞으로 다시 또 보존 등기를 하게 되겠죠. 없었던 갑부를 다시 만들어서 병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규약상 공용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규약상 공용부분은, 그러니까 실제로 규약상 공용부분이 많지는 않겠죠. 다 분양을 하지 이런 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규약상 공용부분이 되고, 규약상 공용부분은 표제부만 둔다. 그리고 그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폐지했을 때는, 그러니까 규약상 공용부분을 취득한 사람은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보존 등기를 한다. 자, 그 내용이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요. 141페이지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지금 설명했던 내용 그림 보셔도요. 지금 설명했던 내용 그림만 보고서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넘기시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다 대지권에 관한 내용이다. 대지권. 요게 좀 어려워요. 여기까지는 그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럼 우리가 구분 건물의 이제 구조가요. 먼저 이 건물을 봤을 때 건물에는 전유 부분 아니면 공유 부분, 공용 부분 둘로만 돼 있죠. 전유 부분 아니면 공용 부분이잖아요. 다만 공용 부분 중에서는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요. 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해요?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되겠죠. 철거되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토지 사용권에는요, 토지 사용권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으로서 토지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소유권자. 보통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일반적이죠. 그래서 건물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해서도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일 텐데,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럼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이 사람들은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든지, 소유권이 없으면 토지 그 이외에 사용권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들을 우리는 토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거죠. 대지 사용권 이렇게 표현하죠. 대지 사용권. 토지를 사용권이 있어야만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합 공부를 하다 보면요, 공용 부분은요, 전유 부분과의 절대적 일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일체성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등기부도 이렇게 만들잖아요. 갑구 일부를 없애버리고 표제부만 두잖아요. 자, 그런데 토지에 대한 사용권, 토지 사용권은요, 우리 집합건물법에서 토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도요, 전유분과 분리돼서 처분되지 못하도록 막고는 있어요. 그래서 예외가 인정되죠. 그래서 집합건물법에서요, 규약에 의해서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소유자들이 규약에 의해서요,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사고 팔 수 있도록 규약을 만들면요, 규약에 의해서 분리처분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규약에서 분리처분을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요,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막 따로따로 분리되다 보면 법정지상권 생기면서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규약을 통해서요, 분리처분을 못하도록 다 막아놓습니다. 분리처분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규약에서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분리처분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 규약에는 대부분이 건물, 그러니까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요, 규약으로 다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고 있기 때문에 규약에서 분리 처분될 가능성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다만 또 우리 집합건물법에서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규약에서 분리 처분을 못하도록 막았다고 하더라도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또 법조문이 있어요. 여러분 집합건물법 공부하셨어요? 여러분 민사특별법에서 이제 공부를 해요. 집합건물법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규약에서 분리처분될 가능성이 있고요. 규약에서 만약에 금지시켰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해요. 우리는 분리처분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더라도요, 선의의 제3자, 저당권자가 원래 토지와 건물은 분리돼서 처분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리처분 못하도록 규약에서 막았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저당권자는요, 그걸 몰랐어요. 분리처분이 규약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몰랐고, 토지만 만약에 저당을 잡으면요, 토지만 경매가 가능해요. 건물만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건물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건물만 경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분리처분을 못하게 막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선의의 제3자가 또 대항을 못해요.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가 등장해버리면 또 분리처분 가능성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분리처분을 못하도록 규약으로 금지를 하면서요,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나지 못하도록요, 분리처분을 못하도록 등기까지 해버립니다. 근데 등기가 돼 있으면 선의의 제3자가 등장할 수가 없게 되겠죠. 등기가 돼 있으면 선의의 제3자가 대항할 수 있는 거잖아.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등기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규약을 통해서 또는 규약과 등기를 통해서 규약에서 처분될 가능성도 막아버리고 선의의 제3자가 등장을 통해 가지고 분리돼서 처분될 가능성도 아예 막아버리면요, 이것을 우리는 대지권이라고 해요. 대지권.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이요, 이 등기를 통해서, 규약과 등기를 통해서 대지권화되는 거예요. 대지권화. 그러니까 규약과 등기가 없으면 특히 이제 규약과 등기가 없으면 그냥 대지 사용권일 뿐인데, 이 대지 사용권이 그나마 예외적으로 분리 처분될 가능성을 규약과 등기에서 아예 막아버리면, 그러면 절대적 일체성을 갖게 되겠죠. 상대적 일체성에서 이제 절대적 일체성이잖아요. 예외적으로 분리 처분될 가능성도 완전히 막아버리면 언제나 전유 부분과 일체가 돼서 처분되도록 만든 대지 사용권을요, 대지권이라고 해요. 대지권의 개념이 있죠.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대지권에 의해서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대지 사용권, 세 번째 줄 대지 사용권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일 수도 있어요. 건물이 철거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대지 사용권 중에서 동그라미 2번요, 대지 사용권 중에서요, 건물 전유 부분과 분리돼서 처분되지 못하도록 아예 완전히 막아버리면 이게 이제 대지권화가 되는 거예요. 대지권. 그러면 대지 사용권이요, 대지권화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선의의 제3자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이 대지권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대지권 등기. 그 대지권 등기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럼 대지권 등기와 관련돼서는 위에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고 이제 밑에 설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대지권은 지금부터 이제 대지권을 할 텐데요. 만약에 여기 101호 소유자가 갑인데요. 101호 소유, 우리가 단독주택을 먼저 생각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 위에 Y 건물 2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요, 토지와 건물을 이전을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이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도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 토지도 이전 등기를 또 따로 해야 되는 거죠. 이전 등기를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 따라하다 보니까 분리돼서 처분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분리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이전 등기해야 되고, 이것도 이전 등기해야 되고. 근데 대지권이 돼버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서 대지권은요, 분리해서 처분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시간적 간격마저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대지권은 사람이 이 건물, 101호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도 갖는 권리가 이제 대지권인데요. 그러면 이 대지권을 구성을 할 때 이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도 소유하고 토지도 소유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권은요, 이 101호가 토지에 대한 권리로 구성해요. 사람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101호가 갖는 권리로 구성해요. 1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102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1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101호가 갖는 대지권도 당연히 함께 이전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대지권합니다. 자, 그러면 대지권은 사람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건물이 토지에 대한 권리로 구성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위에 그림이 있으니까 보죠. 그러면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101호하고 102호, 201호, 202호가 대지권 비율은 다 틀릴 수가 있죠. 각 대지권 비율은요, 전유부분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각 전유부분이 갖는 대지권 비율은요, 그 전유부분 표제부 밑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1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101호는 대지권의 종류도 다를 수 있어요. 소유권 대지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 대지권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01호가 갖는 대지권의 종류와 101호가 갖는 대지권 비율, 대지권 표시라고 하는 거죠. 대지권의 표시를 기록해요. 그럼 102호는요, 102호가 갖는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적는 거죠. 301호 표제비에는 301호가 갖는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적는 거죠. 그러면 1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대지권 비율을 적을 때는요,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표시해야 되겠죠. 도대체 어떤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 비율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요, 101호, 102호, 201호, 202호 다 공통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면 이렇게 적는 거죠. 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에 대해서 101호는 대지권 비율이 100분의 5고 102호는 대지권 비율이 3분의 5, 100분의 7이고 이렇게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는 다 공통적으로 적을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동구물 표제업을 한번 뽑아가지고 한 번만 적는다고 했죠. 그래서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한동구물 표제업에 한 번만 적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토지에 대한 권리지만 대지권은요, 토지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등기부에 기록해요. 그럼 건물 등기부 어디다 기록하냐? 표제부에다 기록해요. 이거는 건물이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대지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동건물 표제부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5층 밑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 5층 건물 밑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101호는 대지권이 얼마다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5층 건물 밑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1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102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건물 등기로 표제부에 적게 돼요. 이렇게 적어놓으면요, 이게 뭐냐, 이게 뭐죠? 대지권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는요, 토지에 대한 권리지만 토지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 전유 부분을 처분하면 항상 함께 세트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대지권은요, 건물 등기로 표제부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으로 묶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규약을 통해서 등기를 통해서 묶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아파트 소유자 자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청이 세려집니다. 그럼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죠. 항상 세트로 돼서 일체가 돼서 처분돼요. 만약 보죠. 5층 건물 101호에 대해서요,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되면요, 5층 밑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101호가 갖는 대지권도 함께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세트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세트로. 만약에요, 5층 건물 101호에 대해서 지금 건물 등기 기록이니까 5층 건물 101호에 의해서 A가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요, 5층 건물 밑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101호가 갖는 대지권도 저당권을 설정되는 거예요. 항상 세트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따로따로 두 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까 단독주택 같은 건 따로따로 두 번 등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간격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는 간격이 생기질 않죠. 토지에 대한 권리를 건물 등기 기록에 올려서 기록해버리니까 건물을 처분하게 되면요, 토지도 무조건 대지권 함께 처분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건물 등기로 표제부에 기록을 합니다. 대지권 등기를 어디다 기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요, 대지권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1호 전유 부분하고요, 대지권을 분리돼서 처분될 가능성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요거 처분하면 항상 함께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요, 건물만 따로 소유권을 따로 이전할 수가 없어요. 건물만 이전할 수도 없잖아요. 건물 이전하면 대지권도 항상 함께 움직이게 되니까 건물만 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도 없고요. 건물만 따로 저당권 등기도 못합니다. 건물만 따로 저당권 등기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 되면 토지에도 당연히 저당권이 미쳐버리기 때문에 항상 세트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일체가 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만 소유권, 저당권 설정되기를 할 수 없다.
좀 더 나가면은요. 만약 여기에 이 5층 건물 101호에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은 이 전세권은요. 5층 밑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101호 갖는 대지권에도 전세권이 미치게 됩니다. 근데 전세권은요. 용익권이죠. 용익권이기 때문에 건물만 사용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가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라는 것이 한 필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이요. 이 바닥 부분에 있는 여기 이 토지에 대한 대지권도 가지고 있으면서요. 아파트 소유자들이요. 야산에요. 토지를 또 한 필 가지고 있어요. 한 필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텃밭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이제 뭐 이렇게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라고 하는 것은요. 한 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필지도 있습니다. 텃밭 같은 거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요. 101호에 소유자가 지금 갑인데요. 이 사람이 B라는 사람이 101호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해요. 전세를 들어가는데 그냥 전세권 느낌만 돼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B라는 사람이 이 토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101호의 전세가 들어가 버리면요. 이 대지권의 목적이 있는 토지까지 다 전세권이 미쳐버리는 거죠. 토지까지 다 전세권이 미쳐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이면서 텃밭을 갖고 올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건 사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텃밭은 여전히 갑이 갖고 싶어요. 이 사람은 텃밭을 갖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건물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야 대지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101호 전세권 설정하면은 토지에 대해서 무조건 전세권이 무조건 설정하게 해가지고 갑은 더 이상 텃밭을 사용을 못하고 무조건 B가 사용해라. 이 강요하시면 안 되겠죠. 분리돼서 처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사용만 하는 거, 건물만 사용만 하는 전세권은 가능을 해요. 건물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의 전세권은 건물만 전세권이고 토지에 대한 전세권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부기등기로 이 전세권은 건물만 전세권이다. 이렇게 적어놓으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은 건물만 사용할 수 있고 텃밭, 이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여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익권은요. 이렇게 건물만 설정할 수 있어요. 이것은 처분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리해서 처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건물만 용익권은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건물만 처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건물만 소유권, 저당권 설정할 수 없어요. 자, 요 내용은요, 오른쪽에 양가로 5번에 대지권 등기에 효력해가지고요. 동그라미 3번 보면 나와요. 3번. 대지권이 등기된 건물 등기구, 구분건물 등기구에는 건물만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이런 걸 분리돼서 처분될 수 있는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143페이지. 동그라미 3번. 그러나 거기 옆에 보시면요. 건물만에 대한 용익권 설정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분리 처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걸 우리는 대지권 등기라고 합니다. 대지권. 그러면 대지권 등기하고요. 왼쪽에 보시면요.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토지 등기 만약에. 자, 그러면은 건물 등기부에 전유 부분과 대지권이 항상 일체가 돼서 처분되도록 만들긴 했어요. 근데 이 토지는 토지 등기 기록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등기 기록이요. 표제부 갖고 올구가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토지를 소유했어요. 근데 이 토지를 사가지고 아파트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소유했지만 이제 아파트 소유자들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겠죠. 만약 소유권으로 대지권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아파트에 대해서 이 아파트 주민들이 이 토지에 대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겠죠. 그럼 이때 여기다가 101호는 대지권 비율 얼마, 102호는 대지권 비율 얼마, 201호는 대지권 비율 얼마 이렇게 다 적다 보면요. 토지 등기 기록에서 101호의 대지권만 따로 이전돼 버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전유 부분을 처분하고 대지권도 함께 항상 세트로 움직이도록 건물 등기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토지 등기로서 따로 분리돼서 처분돼 버릴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101호가 대지권 비율이 얼마였으면 토지만 따로 분리돼서 처분돼 버릴 가능성이 생기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적냐면요. 이 토지는 이제 대지권의 목적이 되어서 더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할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토지는 병이 소유했다가 이제 아파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됐죠.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제 대지권이 되었다고 기록을 해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대지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토지만 분리돼서 처분될 수 없도록 그 다음 등기를 전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죠. 여기는 소유권에 101호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이런 거 적는 게 아니에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라고만 적습니다. 만약에 소유자는 병이 그대로고요. 이 아파트 소유자들이 지상권을 취득해서 지상권을 설정했으면요. 그러면은 지상권만 따로 전유 부분과 분리돼서 처분되지 못하도록요. 여기에 일해가지고 이 지상권이 대지권이 되었다라고 적어요. 이 지상권은 이제 대지권이 되었으니까 분리돼서 처분될 수 없다. 이렇게만 딱 적어 놓습니다. 자, 요 등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 소유권이 이제 대지권이 되었다라는 뜻의 등기라고 해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는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 그러니까 101호는 대지권이 얼마다, 102호는 대지권이 얼마다. 이게 대지권 등기고, 토지 등기 외에는요, 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대지권이 되었다라는 뜻의 등기랍니다. 그러면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요, 동일한 목적이죠. 분리돼서 처분되지 못하도록 한 등기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등기를 우리가 두 번 신청할 필요는 없고요.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을 하는 등기를 신청을 통해 가지고 대지권 등기가 되면은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줍니다. 직권으로. 그러면 소유권이 대지권이었을 때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해버리면요, 더 이상 이제 토지만 분리돼서 처분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딱 돼버리는 순간요, 이제 토지만 따로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건물 등기부에서 마찬가지처럼요, 토지만 사용하는 건 가능해요. 용익권. 이것이 오른쪽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그러니까 양가로 번에 4번에 있죠.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토지의 등기 기록에는 더 이상 이제 토지가 분리돼서 처분되지 못하도록 토지만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이런 걸 할 수 없어요. 토지만 용익권을 설정할 수는 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요, 토지 등기 기록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단독주택 사는 사람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 위에 Y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갑이 의뢰한테 처분할 때는요, 건물에 대한 이전 등기도 해줘야 되고요,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도 따로 해줍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 기록도 가져오고 갑이라는 사람은요, 건물 등기 기록도 따로 가져오는 거예요. 토지 위에 건물 사는 사람은 토지 등기 기록도 보고 건물 등기 기록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봐야 되니까요. 각각 따로따로 다 가져오고 각각 따로따로 이전 등기해야 되고요. 각각 따로따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요. 그럼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101호를 소유하는 사람은 101호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101호 밑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지권에 대해서 대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지, 101호인데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토지 등기 기록을 볼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토지 등기 기록을 본 적이 없는 것은요, 토지 등기 기록에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말했죠? 토지 등기 기록에는요, 101호가 대지권 비율 얼마인가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이 소유권은 대지권이 됐다다 이 말밖에 없어요. 여기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1호가 대지권 비율이 얼마냐는 뭘 봐야 돼요? 건물 등기로 봐야 돼요. 건물 등기로. 101호 전유부분 표제 부위를 봐야 101호가 갖는 대지권 비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토지 등기부를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아파트 전유부분 처분하면요, 대지권도 무조건 함께 이전돼요. 그래서 아파트 사고 팔 때는요, 건물 등기부만 가져오지 토지 등기부는 전혀 가져오질 않아요. 아파트 사는 사람은요, 토지 등기부를 이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건물 등기 기록 다 나와 있고 토지 등기 기록에는 아무 기록이 없으니까 이 사람도 토지 등기 기록 본 적이 없고요. 사는 사람도 토지 등기 기록을 보지를 않아요. 건물 등기 기록만 서로 사고 파는 거죠. 건물만 101호만 사고 팔지 토지 등기 기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 기록에는요, 굉장히 단순하게 이 토지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대지권이 됐다 딱 그 뜻만 딱 적어놓고 끝이에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내용은요, 건물 등기부에 있잖아요. 이 토지,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에서 이 내용이 어디 있어요? 한도건물 표지부 여기 있잖아요,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가 몇 필지가 있고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건 건물 등기부 봐야 돼요. 토지 등기부에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101호 갖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냐? 토지 등기부는 전혀 없습니다. 건물 등기부로 봐야 대지권의 내용이 나와요. 전유분 표제부 밑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했으면요, 이걸 암기에서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암기에서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대지권은 토지, 정반대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지권에 관한 내용은, 대지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지만은 토지 등기 기록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유분과의 절대적 일체성을 위해서 건물 등기부에 기록을 한다. 그래서 권리는 원칙적으로 갑부나 을구에 기록해야 되지만 대지권은 갑부나 을구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표제부에 기록한다. 이때 표제부에 기록할 때 한동건물 표제부에는 토지를 표시하고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대지권을 표시한다. 오른쪽에 143페이지 보시면요, 거기에 그 표가 있죠. 그래서 이때 대지권 등기하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요, 대지권 등기하고 또 정반대예요. 정반대죠.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로 한다 그러면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로 해. 대지권 등기가 표제부에 하면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이면 갑구, 지상권이면 을구, 즉 갑부나 을구에 하는 거고요. 대지권 등기가 신청에 이루어진다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직권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정반대인 거죠. 비교를 보면 정반대로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가로 4번 보시면요,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인데 이것은 그냥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넘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니다.
만약에요, 건물 등기 기록에 비합부로 전세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은 건물만이라는 말이 없으면 토지에까지 전세권이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토지 등기 기록에요, 소유권이 대지권일 경우에 토지만 사용하는 건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토지 등기 기록에요, C 앞으로 전세권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전세권과 요 전세권은 양립할 수가 없죠. B의 전세권은 토지까지 미치는데 또 C가 또 토지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토지에 대한 전세권이 두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의 전세권 누가 우선이 되느냐는요, 등기 기록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건 건물 등기 기록, 이건 토지 등기 기록. 그러니까 순위번호를 보고 따질 수가 없죠. 그럼 뭘 가지고 따져야 돼요? 접수번호죠. 누가 먼저 신청해서 접수됐냐. 그래서 요 두 등기의 우열은 접수번호를 가지고 따집니다. 접수번호 빠른 사람이 우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요, 양가로 5번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에가 있는 거예요. 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 수요력이 있는 등기요. 자, 건물 등기부에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등기가 대지권에까지 미쳐버린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이것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이 한 등기예요. 이 두 등기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충돌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등기가 충돌이 되면 누가 토지에 대한 전세권자가 되느냐, 즉 B가 전세권자가 되느냐, C가 전세권자가 되느냐는 먼저 접수된 사람이 우선된다는 거죠. 먼저 접수된 사람이. 이건 순위번호를 뭐 따질 수가 없잖아요. 등기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에 따른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지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구분건물 등기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은 142페이지 상단에 있는 그림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 하느냐라는 거. 대지권 등기를 어디다 하느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어디다 하느냐. 요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잘 적어도 요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보통 집합건물 등기, 구분건물 등기는요, 독립적으로 안 나오고요, 그냥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모르면서 한두 지문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한두 지문 들어간 걸 찾아내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요 문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문제 5번에 있는 것인데요, 이런 거요. 자, 구분건물 등기로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을 했어요. 기록되지 않는 사항. 표제부. 그럼 표제부는 두 개가 있죠. 한동건물 표제부가 있고 전유부분 표제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유부분 등기로 표제부에 건물 번호를 적는다고 했죠. 소재 지번은 한동건물 표제부에 한 번만 적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 전유부분 등기로 표제부에 전유부분에 대지권을 표시한다고 했죠. 한동건물 밑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100일로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적는다고 했죠. 그래서 대지권 표시는 전유부분 표제부에 기록하고요. 4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 한동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 한동건물에 넣습니까?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표시한다고 했죠. 한동건물 밑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100일로는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이렇게 적는다고 했죠. 다 맞는 내용이죠. 근데 5번 보시면 대지권 등기를 했을 때 한동건물 등기로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디다 한다고요? 토지 등기기로 한다고 그랬죠. 토지 등기기로 갑구 또는 을구에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 등기기로 갑구 또는 을구예요. 소유권이 대지권이었으면 갑구에 할 것이고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을구에 하겠죠. 그래서 토지 등기기로 갑구가 갑구나 을구에 하는 것이죠. 갑구나 을구에. 해당 부여한다는 건 갑구나 을구에 하지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5번이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오늘 나눠드린 문제를 한번 보죠. 오늘 나눠드린 1번 문제인데요.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이거 좀 더 이제 길게 나온 것인데요. 29회 때 독립적으로도 이렇게 나오고 이제 한두 지문이 껴나올 수도 있는데 보죠.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 등기를 했을 경우 대지권 등기는 신청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 지역권이 아니라 지상권이네요. 지상권. 지상권. 자,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된다고 했는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고 했죠. 대지권 등기는 신청,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거 틀린 거죠.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직권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2번 구분건물로서 대지권의 변경이 있습니다. 대지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대지권은 표제부에 한다고 그랬죠. 전유부분 건물 전유부분 등기기로 표제부합니다.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한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를 대위하여 대지권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표제부 등기는 다 대위 신청 가능하다고 했어요. 동시에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번은 맞는 내용이죠. 3번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를 해버리면요. 건물 등기부에 등기를 하게 되면 대지권에도 효력이 미쳐버린다고 했죠. 이것과 토지 등기 기록,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 구, 같은 구에 있는 등기간에 우열 문제가 생기면 그 순서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라고 했죠.
그다음에 4번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가 된 후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가 없다고 했죠. 대지권 등기가 됐으니까 이제 구분 건물만 따로 분리 처분이 안 된다고 했죠.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5번 더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요. 그러면 토지 등기 기록에 토지만 분리하여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없다고 했죠.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5번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건물만 토지만 분리하여 처분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없게 된다. 그러니까 2번만 맞고 다 틀린 내용이 되겠죠. 구분 건물 등기부가 우리가 다 아파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 살고 있는 분이 아파트 등기부 떼보면은요, 바로 이렇게 보여요. 배운 다음에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아까 했던, 우리가 대지권에 관한,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간략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도식화를 시켜놓은 것인데, 실제 142페이지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요, 아파트 등기부 떼보면요,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쭉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집합건물, 구분건물 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올지는 살펴보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지적법부터 이제 요약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보죠.